안녕하세요.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오늘은 토요명화 감상회로 왓챠에서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를 다 같이 감상하고 후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처음에 이 작품을 토요명화 감상회 그 작품으로 선정했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많이 우려를 해주셨어요. 좀 지루할 수 있다, 보기 힘들 수 있다, 초반에 진입 장벽이 좀 있을 수 있다, 뭐 내용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주변에서 많이 해주셔서 어느 정도 좀 긴장을 하고 봤는데, 보고 나니까 왜 그런 우려가 나왔는지 충분히 이해를 할 것 같고, 뭔가 그 당시의 시대상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있어야 100% 이해할 수 있는 작품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 자신은 이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들, 그리고 내용들을 한 반 정도밖에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끝까지 그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은 있었고, 그 힘 중에 하나는 화려한 캐스팅과 그 캐스팅된 배우 한 명 한 명이 그 1인분을 충분히 해주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볼거리를 제공해주는 게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이 정확하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100%다 파악을 하지 못하더라도 어떤 장면 장면에 대한 긴장감이나 서스펜스는 잘 살려주고 있기 때문에 뭐 내용 이해도와는 상관없이 그 감독이 이 장면에서 긴장하세요라고 얘기하면은 내용을 이해하고 있든 이해하고 있지 못하든 저도 같이 막 이렇게 긴장하면서 보고 그랬던 작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웠던 점은요. 이게 토요명화 감상의 특성상 영화를 본 직후에 이렇게 후기를 나누잖아요. 근데 이런 작품 같은 경우는 영화를 보고 나서 좀 여러 가지 설명 자료들도 찾아보고 뭐 해설 같은 것도 좀 보면서 좀 그 영화를 보고 나는 직관적으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좀 잘 아시는 다른 분들의 설명을 좀 같이 들으면서 뭔가 나도 그런 설명에서 좀 이해를 받고 그런 상황에서 좀 토론을 진행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작품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뭐 사실 그렇게 되면은 뭐 그게 100% 나의 어떤 감상이라고는 또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진행하는 게 오히려 100% 날 것의 어떤 감상 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영화를 많이 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나는 좀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든 작품이요. 그 영화 평론가들, 이동진 평론가나 어떤 유명한 영화 평론가들을 보면은 항상 좀 이런 영화 외적으로 어떤 인문학적이라든지 역사에 대한 이런 지식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분들 특징이 독서광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는 것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같은 영화를 보더라도 아는 만큼 보인다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좀 캐치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그분들은 여기서 본 지식, 저기서 습득한 지식 다 끌어다가 좀 멋진 본인만의 해설을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 나는 아직까지 그런 경지에는 이르지 못했구나라는 거를 이 토요명화 감상회를 진행하면서 좀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영화를 100%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좀 길게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뻐꾸기님도 같이 보시면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나 역시도 이 영화를 100%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만든 영화인 건 알겠어요라고 짧게 채팅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면에서 그렇게 느끼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 전체적으로 배우들이 원래 자기 갖고 있던 스타일대로 다 안 나온 것 같아요. 뭔가 조금씩 다르게 나온 것 같고, 처음에 게리 올드만도 그렇고 뭐 톰 하디나 마크 스트롱 같은 경우는 너무나 유명한 배우임에도 그 배우인지 모를 정도로 정말 완전히 그 전 영화들과 좀 다른 모습으로 이미지 변신 뭐 그런 걸로 나왔던 것 같고, 이게 일부러 아마 이게 그 배우보다는 어떤 그 역할에 좀 더 중요하다라는 걸 나타내고 싶어서 감독이 그런 걸 쓴 것 같고, 그리고 워낙 좋은 배우들이 많이 나와서 뭐 게리 올드만, 콜린 퍼스, 톰 하디, 뭐 베네딕트 컴버배치 뭐 등등등 좋은 배우들이 정말 많이 나와서 이제 볼 때마다 영화가 이렇게 지루하다라는 느낌은 안 들었고, 그리고 적당한 긴장감이 있으면서도 뭔가 이렇게 한 번씩 풀어주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도 좋았고, 기존에 이제 있었던 어떤 스파이 영화들 같은 경우는 총기 액션이나 그런 액션 씬들도 있었는데, 이 영화는 그런 게 아예 없는, 근데도 영화가 이렇게 눈을 뗄 수 없는 영화여가지고, 스파이 영화를 이런 식으로 찍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그리고 결국에 이제 콜린 퍼스가 두더지, 그러니까 스파인 걸로 나왔는데, 결국 물론 이제 주요한 건 콜린 퍼스였지만, 틴거 테일러, 솔저, 이 세 명 모두 다 결국엔 어느 정도,
스파이 짓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콜린 퍼스가 얘기를 하잖아요. 이 썩지 않은 곳으로 뭐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이 영화가 어떤 이 썩지 않은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도 뭔가 좀 더 의리를 좀 더 중요시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솔직히 뭔가 반의 반도 뭐 이해 못한 것 같아서 뭔가 메시지까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말씀 중에 그 배우들이 원래 이미지랑 좀 다르게 많이 나온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 마크 스트롱이 이번 작품에 나오는 이미지가 전 자꾸 GTA5에 나오는 트레버랑 겹쳐가지고 만약에 GTA5의 어떤 실사화, 영화화가 이어진다면은 지금 마크 스트롱 지금은 완전 스킨헤드죠? 근데 머리카락 좀 붙이고 해서 그 트레버로 나오면은 캐스팅 되면은 참 많이 어울릴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영화 보면서도 저희가 왜 이렇게 인물들이 그 탈모인들이 많지?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그만큼 이 스파이들이 정신적인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심하다라는 거를 좀 연출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쵸? 네, 소대가리님 와주셨는데, 소대가리님은 어느 정도 이 영화에 대한 이해도가 좀 깊으신 상태에서 좀 봐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붉은 눈의 뻐꾸기님은 둘 다 공통적으로 다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줬는데, 소대가리님은 이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 기대하면서 한번 청해보겠습니다. 저는 이거야말로 진짜 진정한 스파이 영화고 네. 이게 아마 두 분은 이거 보시면서 단순히 스파이 영화로 인식하셨을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이건 저는 그 영국에 대한 거대한 메타포라고 보기도 했거든요. 네. 같이 보면서 이게 여러분 인지하셨겠지만 네. 이게 이데올로기 때문에 희생하는 개인에 관한 영화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 보면은 그 인물들이 모두가 가장 소중한 걸 잃게 되죠. 네. 사랑하는 사람, 가정, 혹은 개인의 안위. 그 영국이라는 이 거대한 그 국가의 이데올로기 앞에서 네. 그 개인의 모든 게 희생당하는 그런 영화. 그런 지점에서 보면은 영화가 굉장히 좀 다르게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네요. 네. 진짜 리얼 찐 불륜이 난 게 아니라 어떤 그 개인의 판단을 흐리기 위한 어떤 공작의 하나로 어떤 불륜이 발생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첩보 활동 중에 사랑하게 된 여자를 잃게 된다든가 그렇죠. 아니면은 아무래도 좀 직접적인 묘사는 안 나오지만 그 마크 스트롱과 콜린 퍼스는 이성적인 그런 호감도 있었던 것 같은데 동성애적인 코드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서로를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린다든가 이제 소대가리님이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이게 관련 없을 수도 있는데요. 네. 2011년도 영화거든요. 네. 잘 생각해 보시면은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했잖아요. 네. 그 미국에서 그 사태가 발생하고 전 세계가 완전 그 경제적인 어떤 거대한 타격을 받았었는데 그 모든 게 무너지게 된 어떤 그 지점에서 보면은 그 거대한 이데올로기 앞에서 무너지는 어떤 개인에 관한 영화라고 생각해 보면 이 영화가 물론 그걸 의도한 건 아닐 수도 있지만 네. 굉장히 그 다가오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 자본주의의 최정점이라는 미국에서 그 모두가 그걸 그 미국의 그 시스템이란 걸 믿고 있었는데 자기들만 쏙 빠져나가고 한순간에 무너진 거잖아요. 그쵸. 그 여파로 유럽도 엄청난 타격을 받았었고 영화에서 그걸 물론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네. 그 시기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런 지점도 약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당시의 시대상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있어야 좀 많이 보일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좀 소대리한테 궁금했던 게 카메라 움직임이 뭐 많이 이야기해주는 영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영화 이게 촬영된 방식을 보면은 네. 그 인물들을 따라갈 때 마치 스파이가 자맹하듯이 그런 식으로 카메라가 인물한테 붙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파이 영화의 본질에 가장 가까운 방식이 아닌가라는 거죠. 액션이라든가 이런 걸 보여준 게 아니라 네. 이 인물이 누구와 접선하고 어디에 어떻게 가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가를 카메라가 담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주민 주마웃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네. 그 인물을 쭉 따라 들어가요. 그 안으로 들어갔다가 혹은 빠져나오는 그런 식의 촬영 방식을 되게 선택하거든요. 아, 네. 몇 가지 장면이 떠오르네요. 말씀하신. 그렇죠. 네네. 그리고 저는 되게 요번에 저 며칠 전에 다시 봤었거든요. 네네. 그 하신다고 하셔갖고 사실 좀 따로 봤었어요. 오, 네, 감사합니다. 신박하다고 다시 보면서 느꼈던 거는 네. 그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게리 올드만이 집에서 들어가고 나오는 장면을 트래킹 샷으로 찍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갈 때는 우측에서 좌측으로 움직이는 걸로 카메라가 따라가거든요. 네. 근데 영화 후반으로 갈수록 좌측에서 우측으로 가는 걸로 이렇게 담아요, 카메라가. 그러니까 이게 저는 어떻게 느꼈냐면은 이게 스파이를 색출하는 내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안으로 들어갔다가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어떤 그 인물에 관한 심리를 그대로 묘사하고 있다고 봤거든요, 카메라웍이. 그래서 그게 되게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으로 들어가는 거는 그 내부로 침투해 들어가는 거고, 네. 집에서 나가는 때는 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거든요, 카메라가. 네. 그러니까 그 안으로 침투해 들어갔다가 바깥에서 봐야만 보이는 것들을 내부자에서 외부자의 시선으로 봐야만 보이는 것을 영화가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였거든요. 그쵸. 그렇죠.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카메라 움직임이라는 게 이 영화에서 얘기하고 있는 전부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는 거죠. 아,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구나. 예전에 그 영화 평론가 중에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한 분이 하셨던 말씀이 영화를 제대로 보기 시작하는 순간 카메라의 움직임이 보인다. 뭐 이런 얘기를 누군가가 했어요. 근데 소대가리님은 그 경지에 이르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목이 스포일러네요, 그죠? 그렇죠. 네, 제목이 스포일러야. 제목이 완전 스포일러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걸 영화를 다 안 보면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지만 다 보고 나면은 제목이 스포일러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이게 거고. 영국 동요거든요. 그쵸. 나 그 얘기 물어보려고 했는데 딱 치고 나오시네. 감사합니다. 네. 그니까 뭐 팅커 테일러 솔저 가난뱅이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인물들에 관한 묘사를 쭉 나열하는 영국 정통 동요인데 네. 그거를 각자 인물들한테 붙인 거거든. 자기들 암호명으로 사용한 거죠. 영국은. 그쵸. 네. 그 제목인 팅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는 영국의 전래 동요에서 따온 것으로 아이들이 팅커 땡쟁이, 타일러 재단사, 솔저 군인, 세일러 선원, 리치맨 부자, 푸어맨 가난뱅이, 베거맨 거지, 시프 도둑 순으로 자신의 미래를 예측하며 부르는 노래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거 다 이해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평을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좀 인상이 깊었던 게 두더지를 찾다 보니까 파헤쳐진 건 나의 마음이었다. 뭐 이런 평들도 좀 인상이 깊었고, 그리고 이해가 잘 안 된다고? 스파이 영화니까 그렇지, 뭐 이런 무기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인상 깊었던 게, 사람들 얼굴이랑 이런 구분을 하나도 못하겠는 건 나뿐만이 아니었어, 이런. 이게 추천을 제일 많이 받은 그죠. 평이고. 그렇죠. 네. 이동진 평론가의 평보다 훨씬 더. 맞아. 2배 가까이 되는 추천을 받은 평인 걸 보니까, 나만 어렵게 본 게 아니구나라는 위안을 좀 삼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의리에 관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누구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던 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하는 말 중에 이제 정치인은 의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 의리라는 게 어떤 거에 대한 의리인가? 이 영화에서는 이 나라에 대한 의리인가? 혹은 자신만의 정의, 혹은 자기가 소중한 사람들에 대한 의리인지
어떤 거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하는가에 음, 대한 생각 좀 들었던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각자 다 사정이 조금씩 다 있잖아요. 의리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화 속 어, 인물들이요. 그쵸. 콜린 퍼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의 뭐 어떤 조국 뭐 그런 거에 대한 의리를 지키지 못했고, 그치, 예, 그리고 게리 올드만의 와이프 같은 경우는 게리 올드만에게 의리를 못 지킨 거죠. 그치.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게리 올드만이 결국에 국장의 자리에 앉잖아요. 네. 그 자리에 앉은 게 단순히 그 어떤 공적을 인정해줘서 앉힌 게 아니라 음, 그 자리에 안 앉히면 사실 게리 올드만도 갈 수도 있잖아요. 반대편 쪽으로. 그러니까 서커스도 음. 어떻게 보면은 이 게리 올드만의 의리를 지켜주었다고 해야겠죠?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의리는 과연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서커스라는 네이밍이 서커스단이 아니라 왠지 그냥 서로 빨아주는 그런 느낌도 좀 서커스. 있잖아요. 서커. 그 예, 그러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드네요. 예. 틴커 테일러 솔저 그 누구도 조국에 대한 의리를 지키지 않잖아요. 어떻게 그치, 보면. 맞아. 그래서 과연 그들은 그리고 콜린 퍼스가 말했던 이 썩은 세상, 그러니까 썩은 나라. 그러면 썩은 나라의 의리를 지키는 게 중요한 건가? 아니면 나은 세상을 위한 의리를 지키는 게 맞는가? 맞아. 그리고 어떻게 보면 통화지는 과연 정말 이 작전을 위해서만 그 여자를 접근을 했을까요? 연민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뭔가 개인적인 어떤 그런 연민이나 그런 욕심? 그리고 구하려고 했던 것도 좀 복잡한 거였을 것 같아요. 꼭 100% 사랑이라기보다는 좀 죄책감. 그쵸. 예, 자기의 죄책감도 좀 있고.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좀 특이했던 게 사람을 죽일 때 이렇게 뭐 총을 쏘거나 할 때 뭔가 거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영화들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 여자가 죽을 때도 보면은 보통 다른 영화 같으면 총 딱 겨눈 다음에 너는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설명한 다음에 팡 쏘든가 이럴 텐데 진짜 그냥 딱 쏠 상황이면은 깔끔하게 그냥 쏴버리고 앞뒤 군더더기 없이. 그게 현실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더 그게 리얼리티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리고 초반에 나오는 카페에서 총격전 같은 경우도 그냥 군더더기 없이 바로바로 이렇게 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진짜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면은 저런 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 그리고 고문할 때 특이하게 물론 신체에 훼손을 주는 고문도 물론 했겠지만 영화에서 그 묘사해주는 고문은 그 소리 고문이잖아요. 귀에 헤드폰 씌워놓고 이상한 소리 계속 들리는 거. 그런 것도 되게 신선했고. 근데 아까 토마디 얘기하셨는데 네네. 그게 진짜 자기 감정이 아닐 수도 있는 게 공작으로 위장하면서 했던 게 미국인 사업가 역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면서 자기도 자기 감정이 어떤 건지 몰랐을 수도 있는 거죠. 본인조차도 헷갈렸을 거다. 그러니까 본질은 영국 스파인데 네. 위장으로 접근했던 게 미국인 사업가잖아요. 그쵸. 그 미국인 사업가로서 그 여자한테 접근했고 결국 들콩났지만 그게 자기가 사랑이라고 믿었고 근데 결국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기력한 어떤 그 인간에 관한 그러고 보면 그 극 중에 나오는 유일한 현장 요원이 토마디인 거죠, 그죠? 그 베네딕트 컴버비치 부하였으니까 그 나머지는 다 사무직이고, 그죠? 아니 그 짐 프리더도 저게 현장직이었죠. 네. 그렇죠. 일본 영화 중에 그 일랑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것도 결국 이 집단 속의 개인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에 대한 영화거든요. 그 애니메이션 맞아. 그런 약간 비슷한 지점이 있죠. 네, 근데 물론 이제 거기서는 이제 막 기관총 쏘는 장면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거기서도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 특수기동대 같은 느낌이거든요. 네. 특경대죠. 특경대 거기서. 네, 특경대인데 걔가 결국 이제 조직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하는 인물인데 근데 이 주인공은 특이하게 이 특경대 복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수 복장이 있는데 그 옷을 입고 있을 때만 사람을 죽여요. 사실 그 전에는 웬만하면 사람을 제압하는 순간에 끝나고 그렇죠. 총도 거의 안 쏘거든요. 평상복 입을 때는 그냥 무술로 제압하죠.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그냥 그 자신의 특경대 헬멧을 벗고 사람을 결국 쏴버리는데 거기 현장 요원들이나 그런 사람들도 사실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고 내가 조금만 배신하거나 조금만 틀어지면 바로 버리잖아요. 절대 이제 되찾아주지 않잖아요. 사실 이 스파이라는 직업이. 그리고 걸리면 죽잖아요. 대부분.
진짜 그 마크 스트롱은 정말 특수한 경우라서 다시 본국으로 보내준 거지. 사실 걸리면 끝장이잖아요. 끝장. 그 상태에서. 그치. 그리고 본국도 사실 찾으려고 안 하잖아요. 웬만하면. 스파이라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블랙 요원들을. 네. 그리고 마크 스트롱이 잡혔을 때 네. 잡혔다고 본국에 가니까 본국에서는 일단 부인할까요? 라고 그 말부터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잡히고 영국 스파이란 걸 들통이 나도 영국 입장에서는 아니다라고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는 사실 이 개인은 항상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과연 내가 영국 스파이인데 영국에 남아서 이 스파이 질을 하는 게 과연 옳은 건가? 그러니까 영국 스파이는 사실 영국에 없잖아요. 그치. 소련에 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몸은 소련에 있는데 정신은 영국 스파이란 말이에요. 항상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쟤들은 사실 내가 여기서 걸리고 뭐 해도 나에게 의리를 안 지켜줄 거잖아요. 나에 대한 의리를. 근데 과연 내가 그러면 이 영국의 의리를 지키고 있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그냥 여기서 새살림을 하는 게 나은 건지 항상 헷갈리고 항상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보여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저는 보는 내내 영화 공작이 생각났어요. 한국 영화. 흑금성 네. 이야기 다룬 거. 맞아요. 비슷한 지점이 있죠. 맞아요. 근데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쵸. 소련의 입장과, 그러니까 우파 중심의 어떤 그 권력 구도를 쟁취하려는 영국의 정보기관이 과연 당신들은 뭐가 다르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영화 자체가.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뭘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군인에 가까운 복무이잖아요. 좀 더 이 애국심을 더 가져야 하는. 근데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의심하게 만들고 서로 의심되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그리고 자꾸 그러니까 계속 어떤 개인을 극한으로 계속 몰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예. 칼라로 표현되죠. 칼라. 그러니까 소련의 전설적인 어떤 스파이로 나오잖아요. 칼라가. 네. 그렇죠. 근데 실체가 안 나와요. 맞아. 근데 이 사람은 마코에서 모든 걸 조종해요. 그가 소련의 가짜 정보를 흘려갖고 영국의 스파이들이 이거에 뭐 매직이라는 식으로 해갖고 고급 정보인 양 자기들이 착각하게끔 그렇죠. 하는 그 마코의 칼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 모든 영국 스파이들이 홀리잖아요. 그치. 그렇죠.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런 거죠. 실체가 없는 거에 충성을 하고 있고 다들 휘둘리고 있는 거죠.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그 라메르라는 노래가 나오잖아요. 네네. 훌리오 이글레시아스가 부르는 라메르라는 노래인데 저는 그게 조롱으로 봤거든요. 그 노래가 내용이 뭐냐면은 무슨 아마 바다일 거예요. 라메르라는 게 그 해변에 가서 막 이렇게 뜨거운 햇살 받으면서 막 평안한 어떤 시간을 보내는 건 어때요? 뭐 이런 내용일 건데 그 마지막에 모든 사건이 해결되는 식으로 그렇게 흘러가잖아요. 결말이. 네. 이게 과연 당신들이 생각하는 진짜 결말이냐는 거죠. 이게 당신들이 생각하는 라메르냐. 정말 조국의 안전을 위한 건가? 당신들이 말하는 조국이란 뭔가? 그니까. 직장 생활하면서도 가끔 그런 게 좀 느껴지거든요. 어차피 여기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도 사실은 다 직장인들인 거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내가 지금 충성하고 있는 거는 이 회사인가 아니면 가정인가? 뭐 이런 고민들이 잠깐 들 때가 있어요. 매목적으로 이제 충성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회사에 매목적으로 막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회사의 일이라면은 워커홀릭처럼 이렇게 빠져들어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 보면은 와, 저 사람들은 진짜 우리 회사가 흥하기를 원하는 건가? 아니면은 정말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이 사회에 이바지하길 원하는 건가? 아니면은 그 회사가 아닌 뭐 내 위에 어떤 상사, 직장 상사, 그 특정 인물에게 이렇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심리로 저렇게 하는 건가? 이런 의구심이 좀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겹쳐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네. 되게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 게 체스 말에다가 사진을 붙여놓잖아요. 아, 그치. 맞아요. 그렇죠. 언제 어떤 식으로 이용될지 모르고 어느 자리에 위치할지 모르지만 당신들은 그렇게 소모됐다가 사라질 존재라는 거죠. 정체를 알 수 없는
이데올로기라는 관점에서 보면 맞아. 그래서 제가 캐스말 같은 존재라는 거에서 생각해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맞아.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생각이 든 게 아까 영화에서도 그렇고 그 공적 한번 올려보겠다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그 픽셀 한번 대보겠다고 진짜 많이 노력하고 고생하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그런 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조직이 들어가도 그러니까 하나의 픽셀일 뿐인데 너무 그런 거에 좀 매몰돼 있지 않나. 그래서 아까 소 작가님 얘기하셨던 게 이제 그 라메트 노래가 조롱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좀 공감이 됐어요. 그 어떤 그런 인간들을 좀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과연 우리는 누구에게 어떤 것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 살아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든 게 저는 좀 신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게 없으면은 사람이 망가지거나 무너질 수밖에 없다. 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나라라는 게, 국가라는 게, 국익이라고 믿는 것을 위해서 얼마나 이 개인들을 처참하게 짓밟고 희생시키는가. 그런 게 좀 더 느껴졌고, 참, 보는 내내 좀 이렇게 마음이 솔직히 좋진 않더라고요. 씁쓸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저런 사람이 지금도 있을 거잖아요. 없다고 할 순 없잖아요. 그치. 어떻게 이게 보면 또, 지금은 더 치밀하게 더 있을 수도 있겠죠. 영화에서 그게 정말 잘 표현되는 게 네, 맞아요. 그 개인 자체도 굉장히 불안하게 묘사되거든요. 그 어떤 식으로 표현되냐면은 대화 장면 같은 걸 보면은 이게 그 게리 올드만하고 베네딕트 컴버비치하고 대화할 때는 이게 인물을 한 프레임에 잡아가지고 되게 이제 클로즈업 샷으로 잡아줘요. 근데 다른 인물들이 서로 뭐 이렇게 뭔가 일이 잘못됐다거나 이런 얘기를 할 때 옥상으로 가거나 이러거든요. 근데 되게 멀리서 잡아요. 원경으로 잡아가지고 인물 간의 그 대화를 통해 가지고 뭘 보여주냐면은 이들 간의 유대관계라는 게 얼마나 어설프고 불안정한 건지 그 영화 카메라 샷으로 그걸 잡아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이렇게 됐어. 누가 의심받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다가 카메라가 멀어져요. 뒤로 빠지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대화가 흐릿해져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장면들을 되게 디테일하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의심하는 거는 정확하게 보여주는데 자기가 믿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그게 정말 불분명하게 드러나게끔 카메라가 묘사를 해요. 그리고 영화에서 정말 명장면이었던 게 지금 머리 까진 그 나비 넥타이 맨 그 남자 있잖아요. 아, 네. 게리 올드만한테 발각돼 갖고 공항으로 불러내잖아요. 네네네. 활주로에서 대화를 할 때 비행기가 쭉 오거든요. 맞아. 그렇죠. 부딪힐까봐 조마조마하면서 봤는데. 그러니까 그 장면에 정말 함축적으로 담긴 게 저 비행기에 너를 실어갖고 러시아로 보낼 수도 있다. 라는 의미를 그러니까 누구인지 밝혀라라는 압박을 하면서 하는 장면인데 와, 그 긴장감이라는 게 대단하더라고요. 저랑은 다른 포인트에서 긴장하셨네요. 저는 그 비행기 프로펠러 팬에 갈아버릴까봐 긴장하면서 그러니까 봤는데.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그렇죠. 갈아버린다라는 느낌을 줄 수도 있고 여기에 태워서 너를 보내버릴 수도 있다라는 느낌을 주는 건데 사실상 비행기가 가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치. 근데 카메라를 그렇게 잡음으로써 마치 비행기가 근접해 오는 것 같은 긴장감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신님이 느끼는 것처럼 갈아버릴 것처럼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비행기가. 맞아. 그렇게 느꼈어요. 예. 그 불안이 이 사람한테 고스란히 반영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비행기는 되게 멀리 있는 거잖아요. 그치. 이 사람 둘이 대화하는 게 들릴 만큼 우리한테 관객한테 들릴 만큼. 그렇죠. 근데 보이는 시야는 마치 비행기가 쇄도해 올 것 같은 불안감을 우리는 느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물이 느끼는 불안감이라는 게 관객한테 고스란히 전달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배신자라는 걸 알았고 근데 막 변명하는 게 뭐 사실 저도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근데 알고 보면 서커스의 간부잖아요, 그 사람도. 그치. 최고위층에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가장 고위층에 있는 인물들조차도 이렇게 자기 감정이 불안하고 그 정도로 이렇게 빈약한 상태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와, 이 조직이라는 게 얼마나 불안정한 건가. 최고위급의 사람들이 모여서 가장 그 최신의 정보를 다루는 정보기관인데 이렇게 불안하다라는 거. 그게 영국의 어떤 상태라는 거고. 그치.
그리고 그 사람들조차도 누군가에게는 장기말에 불과하다라는 거.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장기말로 판단하고 했던 그 최고 수장은 결국에는 병상에서 갑자기 죽어버리죠. 그리고 이제 저는 마지막 장면에서 네. 이제 생각이 든 게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게리 골드만이 국장 자리에 앉잖아요. 네. 저러면 된 걸까? 저러면 안전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런다고? 진짜 뻐꾸기님이 진짜 통찰력 있게 보신 게 그걸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과연 이게 맞는 일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원작 소설이 있거든요. 네.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라고 존 르카레라는 영국 소설가가 쓴 건데 이 사람이 실제로 MI6 출신이에요. 거기에서 느꼈던 진짜 실제적으로 이제 정보를 다뤘고 최신의 정보를 다루면서 자기가 이제 첩보의 최전선에 있던 사람이로서의 경험담을 소설로 녹여낸 거죠. 그러니까 더 이제 리얼리티가 있는 거죠. 그렇죠. 마지막에 이제 저는 이제 그걸 보여줄 줄 알았는데 안 보여줘서 과연 게리 골드만은 자기 와이프랑 계속 같이 살까요? 뭐 화해한 것처럼 나온 거 아니었나요? 화해를 한 건지 아니면 저는 화해한 걸로 이해를 했고 참 화해가 될까요? 쿨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아니면 화해를 못했다고 봤는 게 역시 쿨해. 예. 그 게리 올드만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옛날 동료를 만나잖아요. 그 여성 동료. 그 초반에 나오는 그러니까 좀 나는 지금 뚱뚱하신 분. 욕구불만이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 욕구불만이라는 게 이렇게 그 성적인 그 욕구도 있겠지만 해소되지 않는 어떤 그런 지점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계속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암시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살아있다라는 거는 그 욕구불만을 계속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그래서 그 만화나 애니메이션 같은 데서도 주로 많이 쓰이는 어떤 소재들이 은퇴한 막 특수요원이라든가 은퇴한 되게 검객들 이런 사람들이 시골에서 조용히 사는 것 같지만 뭐 사실은 뭐 네 안에 있는 뭐 살인 욕구가 아직 들끓고 있고 막 이런 소재들이 많이 쓰이잖아요. 그렇죠. 그 스파이들도 강제 은퇴든 자의에 의한 거든 타의에 의한 거든 이제 은퇴하고 나면은 좀 그런 불안감 속에서 살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마지막 장면을 의미하는 게 과연 뭐가 바뀌어야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저런다고 달라지지 않잖아요. 사람만 바뀐 거지 사실 뭐가 바뀐 게 아니 시스템이 바뀐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치. 과연 무엇이 바뀌어야 될까라는 생각 지금 좀 드네요. 그러니까 토마디가 저기 파리로 가잖아요. 임무수행하러. 네. 그 두더지 색출하려고. 근데 그 전에 요구사항이 뭐냐면 당신들처럼 안 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들처럼 안 살고 싶다라는 게 그 욕구 불만인 상태를 유지해야만 이 첩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세계, 그런 이상한 세계에 나는 더 이상 발 담그고 싶지 않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더라고. 그러고 보니까 현직 요원들 중에서 유일하게 배드신이 나온 게 토마디네요. 그렇죠. 유일하게 욕구를 안 참고. 그리고 굉장히 묘사가 잘한 것처럼 묘사가 됐죠. 그치. 아니구나. 그 콜린 퍼스도 했구나. 와이프랑 저기 게리 올드만 와이프랑 한 개 나왔나요? 궁디만 엉덩이 막 만지잖아요. 엉덩이만. 키스 정도 했던 걸로. 근데 그것조차도 진짜 본인 욕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위에서 내려온 지시 때문에 이제 하는 거니까 그거를 욕구라고 보기는 좀 그렇지 않나 싶고. 네. 궁금한 게 그 여자는 왜 토마디에게 다 말해줬을까요? 자기 목숨이 걸려있는 정보인데 처음에 말 안 해준다 그랬더니 진짜 그렇게 엄청났나? 그냥 그런 쓰레기 옆에 있다가 그냥 토마니 같은 그 마초의 얼굴에 스윗한 남자가 나타나니까. 근데 사실 알았잖아요. 이 여자도 이 토마디가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알면서도 사랑하게 된 게 아닐까 싶네요. 네. 정말 사랑한 건지 여자도 그냥 떠나고 싶으니까 망명하고 싶으니까 서방으로 토마디를 이용하고 싶은 건 이용했던 건지. 그러니까 저는 보면서 되게 그 생각이 났던 게 네. 염삼섭이라고 예전에 한국 소설가 있었는데 네. 그 사람 소설 중에 남한도 북한도 아니고 제3세계로
결국엔 주인공이 탈출을 하거든요. 음, 거기서도 자기가 원하는 걸 찾지 못해갖고 결국에는 생을 비참하게 마감하는 어떤 인물이 나오는데 아이고, 네. 약간 그런 인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디서도 자기 정체성을 찾을 수 없었던 어떤 그런 인물 아니었나. 그러니까 그 러시아 여성도 그 영국 정보부 요원들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자기한테 주어진 임무만 수행하는 어떤 그런 존재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결국 잃어버리잖아요.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이 스파이, 혹은 뭐 이중 스파이가 되고, 삼중 스파이가 되고, 이런 직업이라는 게. 인간은 스스로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가 신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신만의 신념. 근데 그것마저 꺾여버리게 만드는 거는 역할인 것 같아요. 스파이라는 역할이. 아, 그치. 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지금 마크 스트롱이 마지막에 저격하잖아요. 네. 그 총알 박히는 자리가 눈물이 맺히는 자리잖아요. 피눈물. 사실 그런 사람도 국가 입장에서는 필요하니까. 마음을 줬던 제자한테 이제 찾아오지 말라고 했던 것도 나는 그런 인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 네가 믿고 기댈 만한 그런 어른이 그런 아니라는 사람 걸 아니다. 되게 중요한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 영화가 되게 그런 걸 되게 세밀하게 정말 잘 짜놓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런- 화면 그 톤이 오중충한 게 진짜 영국 같다는 맞아. 너무 미장센 자체가 서늘하고 이렇게 차갑고. 차갑고 음악 쓰이는 방식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이거 음악상을 받았더라고요? 아카데미에서? 음악도 솔직히 그 중간중간 파티 장면이나 마지막 장면 제외하고는 거의 밝은 음악은 거의 안 나왔었죠. 그치. 갑자기 그 파티하니까 생각나는데 그 스탈린이랑 그 소비에트과는 갑자기 왜 아니 뭐 그러고 노는 건 이해 가는데 그냥 관객들 한번 웃으라고 좀 보이는 비꼴라고 이렇게 네, 불렀나 비꼴라고. 싶기도 하고. 자, 그러면 저는 이쯤에서 궁금한 게, 소희님은 영화를 안 본 상태로 저희들의 대화를 들으셨는데, 좀 들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꼭 봐야지라는 생각이 들고 있으며 봐야 알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런 대화들이 좀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런 스포일러를 좀 당하고 봐야 좀 이해가 맞아. 빨리 될 수도 있는 작품일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네. 스포일러 하고 당하고 봐도 뭐 말인지 잘 모르겠긴 해요. 너무 복잡해서. 아까 다 보고 나야 토디님 그 이해가 소설 되네. 광장이죠, 광장. 맞아 광장 최인우. 광장. 최윤우의 광장 네, 최인우의 광장. 그 왜 결국엔 배 위에서 제3세계로 가다가 자살하잖아요. 맞아 네, 기억나네요. 그 스위스인가로 어디 가려다가 네. 최인우의 광장. 아, 진짜 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수업 시간에 광장 이제 쪽 짤막하게 발췌된 부분만 우리가 배우잖아요. 네. 그거 그때 수업 시간 듣고 있는데 진짜 너무 슬픈 거예요. 막 내가 다 억울하고 아이고. 이렇게 수업 시간에 펑펑 울었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1년 동안 고개를 못 들고 다녔어요. 손목이. 혹시 그 남자 학교였나요? 아니요, 저 남녀공학이요. 아, 공학이면 그래도 좀 낫겠다. 네. 아, 그 정말- 그림들도 그랬거든요 진짜. 네. 그러니까 남한에도 북한에도 자기가 어디에도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이념에도. 그래서 제3세계의 행을 택했지만 거기서도 이제 기댈 데가 없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결국엔 배 위에서 생을 그런 인물들이 모여있던 세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냉전시대 영국이라는 곳이 그런 세계가 아니었나. 어떻게 보면 또 반대로 이 인간이 갖고 있는 신념이라는 게 얼마나 또 중요한 건가. 그거를 잃은 인간이 얼마나 처참해질 수밖에 없는가. 그런 느낌? 그렇죠. 그 우리 얘기 같기도 해요 진짜. 네, 그니까. 사실. 그 라메르 노래 나올 때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한번 씩 웃잖아요. 조지가. 네. 네. 그 웃음하고 그 노래하고 참 대비되는 게 그 조롱인지도 모르고 웃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관객 입장에서. 우리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같아갖고. 현대 사회에서는 단체나 혹은 어떤 그런 데서 소속돼서 살아가는데 현대 시대에서 옛날보다는 그렇게 훨씬 더 강해졌겠죠. 개인보다는 단체의 하나의 일원으로서 그런 걸 강요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속에서
점점 스스로를 잃어가고 신념을 잃어가고 정체성을 잃어가는 그냥 그런 사람들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게 자기 자신이 나도 별반 다르지 않구나. 콜린 푸스가 그래서 네. 그 얘기를 뭐 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어느 편에건 서야 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고 나서 얘기하는 게 나는 역사의 주역이었다고. 뭐 발자국을 남기고 싶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그 얘기를 맞아요. 하죠. 네. 점점 신념을 잃어가는 그냥 개인들을 보여주는 것 같고, 그리고 게리 올드만 동료였던 여성 요원이 음. 뭘 잡아내냐면은 그 소련 그 스파이였다가 전향한 사람 중에 행동 이상한 사람을 잡아내요. 그 사람이 그 퍼레이드 하는 그 러시아에서 그 소련에서 퍼레이드 하는 도중에 그 사람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경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그 여성 요원이 그걸 잡아내요. 그 경례를 받는 거는 그 참전 용사만 받는 거다. 그때 러시아 관례상. 근데 이 사람이 전향할 때는 전쟁 같은 거는 경험한 적 없고 그냥 그 서방 세계의 자본주의에 그 동조하기 때문에 했다고 하면서 넘어왔는데 이 사람이 퍼레이드 과정에서 경례를 받는 그 장면에서 그걸 잡아내거든요. 근데 그 서커스 간부들은 그걸 무시해요. 너 집에 갈 때 됐다.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집착하지 말라. 집착하지 말라. 우리한테 중요한 정보를 넘겨주는 사람인데 그런 것까지 사소하게 그 문제 삼는 건 그쵸. 네가 이상한 것 같다라는 식으로 몰아가요. 맞아. 예. 그런 식으로 퇴출을 시켜버리는 거죠. 맞아. 그리고 그거는 나중에 이제 두더지를 퇴출하는 과정에서 그게 또 드러나게 되죠. 그렇죠.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게.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전혀 알 수 없었던 일이죠. 그치. 그러니까 그 여성 동료를 찾아가가지고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 기억하냐? 그때 이 멤버가 나를 모함해가지고 쫓아내게 되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죠. 되게 중요한 건 사람들이 효율이라는 그 측면에서 배제시키는 경우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참 스스로도 좀 돌아보게 만드는 말씀이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그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를 보고 나서 저희 느낀 점들 이런저런 거 얘기를 해봤는데 얘기를 하면 할수록 그냥 영화 표면적으로 느껴지는 것보다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현상들 이런 것들이 진짜 많이 담겨있는 작품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게 한 10년 전 영화인데 지금이나 10년 전이나 크게 뭐 이렇게 바뀐 건 없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좀 씁쓸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대화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야기된 내용들은 편집되어서 저희 유튜브와 각종 팟캐스트 서비스에 업로드되게 되겠습니다. 네, 소대어리님.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말씀해 주세요. 아니요. 이게 너무 무슨 사회적인 의미만 얘기한 것 같은데 네. 영화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게 그치. 긴장감을 잡아내는 솜씨가 대단해요. 장난 아니죠. 아까 그 비행기 프로필러 씬도 그 같은 맥락이고요. 예.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저기 부다페스트인가? 거기서 그 카페에서 접선하는 장면 있잖아요. 장난 아니지. 그때 와 그 떨리는 웨이터. 맞아. 땀 흘리는 거. 땀 흘리는 웨이터 그리고 창문 밖에서 쳐다보는 할머니. 왜 의자에 앉아 있는 뭔가 의심스러운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을 한 카트 한 카트 다 잡아주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를 알 수 없는 그 상황을 만들어내는 그 긴장감이라는 게 그게 이제 첩보의 본질이라는 거죠. 누구도 믿을 수 없고 아무도 믿을 수 없는데 누가 누군지 알 수 없고 그러니까 그 자신조차도 믿을 수 없는 그 상황. 그런 걸 너무 잘 연출한 영화고 그게 카메라의 움직임과 더불어서 미장센으로도 너무 잘 드러나는 영화죠. 맞아. 그 스파이 영화의 효시 정도 되는 영화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죠. 우리는 보통 생각하면은 스파이 하면 막 저 007처럼 막 총 들고 다 때려잡고 날아차게 하고 판타지. 뭐 그런 걸 생각하는데 페이퍼웍을 한다거나 아니면 정말 진짜 그 중요한 정보를 위해서 은밀하게 접선을 하거나 이런 게 이제 진짜 스파이의 본질일 건데 그런 걸 카메라 움직임이라든가 인물들의 동선 그리고 연기 이런 걸로
너무 잘 잡아내요. 이거는 진짜 너무 멋진 영화다라는 그런 의미에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너무 영화적으로도 훌륭하고 만약에 저는 아까 그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영화의 반도 이해 못한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재밌게 볼 수 있었던 거는 아까 소대가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담고 있는 메시지도 메시지지만 그 영화 자체만 봐도 너무 훌륭하게 잘 연출이 돼 있고 잘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었던 힘이었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까지 할까요? 자, 예. 영화 같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